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필요 없는 소비를 하나 했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샀습니다. 네, 바로 이 샤오미 포코폰 X3예요. 그냥 일반적인 폰이에요. 네. 저는 이 아이폰을 메인 폰으로 쓰지만 또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도 항상 같이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안드로이드 폰은 사실 픽셀 3a거든요. 픽셀 4a 사고 싶긴 한데 요즘에 뭐 해외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기심에 가끔 이제 샤오미 폰을 사는데 제가 이전까지 쓰던 거는 바로 이 녹음하고 있는 샤오미 홍미노트 7이었거든요. 이게 국내 정발될 때 21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썼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뭐 성능이 사실 뭐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런 보급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좀 경험해 보기도 했고, 뭐 중국 폰들의 특징인 이제 뭐 듀얼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샤오미의 미 UI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좋은 폰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꽤 의미가 있던 폰이었었어요. 배터리도 꽤 오래 가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으로도 잘 쓰긴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쇼핑 앱을 보다가 홀린 듯이 또 하나의 샤오미 폰을 주문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X3입니다. 포코폰은 사실 게이밍 브랜드고요. 게임이 중심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32G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6GB의 120Hz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제가 뭐 안드로이드에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는데, 그래도 홍미노트 7이 이제 요즘 앱들, 큰 앱들 돌리기에는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들고, 그에 비해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들은 굉장히 빨라지면서 성능의 갭이 너무 좀 컸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폰의 가장 큰 특징은 120Hz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여기에 모든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리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한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쿠폰 이런 것까지 먹여서 정리를 하니까 128GB짜리 제품을 205달러에 샀습니다. 한 24만원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보면은 64GB짜리가 한 26, 7만원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문해 놓고 정말 내가 205달러에 128GB짜리를 산 게 맞나, 제대로 올까, 오류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128GB 제품이 제대로 딱 왔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그래요. 뭐 그냥 사실 평범한 폰이고, 여기 뒷면에 특히 이제 포코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네, 좀 벗겨볼까요? 이 케이스도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또 앞에 화면 보호 필름도 그냥 기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뒷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썼던 이 홍미노트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근데 이거는 좀 의외예요. 이렇게 사실 저는 곡선 디자인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데 뒤도 이렇게 둥글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 4개에 플래시까지 붙어갖고 굉장히 많은 카메라인데, 요새 그냥 스마트폰 사진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카툭티이긴 하지만 면 자체는 이 렌즈들 전체가 다 하나로 매끈하게 돼 있어갖고 사실 뭐 닦거나 이러기에는 또 좋더라고요. 그래도 카메라 너무 많고 무섭습니다.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이런 저가 제품에는 그냥 똘똘한 카메라 하나 딱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앞면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피놀 카메라가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디자인이죠. 근데 이전에 쓰던 홍미노트 7도 그랬지만 이 위 아래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도 이전에는 밑에가 더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위에 얇아진 거에 비해서 밑에도 이 정도면은 선방을 했다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 미묘한 밸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볼 때 딱 가운데 화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게 LCD 쓰면서 베젤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4만원짜리니까요.
성능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800대 제품부터 뭐 관심들이 있으시죠. 뭐 그 아래 700인, 600인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들을 뭐 구동하는데 충실하고요. 뭐 성능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발열이나 배터리 부분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이나 뭐 제가 쓰려는 뭐 세컨폰 같은 용도로는 굉장히 훌륭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LCD이고요. 해상도는 FHD 정도예요. 그래서 FHD에서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긴 디스플레이인데, 이 폭이 이제 1080이니까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1080짜리 컨텐츠 보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사기 전에 화면이 조금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받아보고 나서는 이전 홍미노트 7에 비해서 뭐 딱히 더 어둡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다만 이게 좀 조도 센서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원하는 밝기를 잘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시 이제 밝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저는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밤에 보고 그럴 때 눈이 부실 수 있으니까 어두운 게 좀 저는 더 좋아서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아주 어둡진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색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120Hz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이 재생률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화면에는 이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직접 보셔야 됩니다. 120Hz는 그 모든 화면을 볼 때 확실히 매끄럽고요. 진짜 120Hz구나 이런 느낌 확실히 듭니다. 그 LCD라서 약간 뭐 좀 잔상이 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매끄러운 화면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저는 이거 하나 보고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스마트폰은 성능과 디스플레이가 사실 뭐 거의 대부분 먹고 들어가죠. 뭐 카메라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웬만큼 다들 이제 올라갔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성능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20만 원대에 정말 이게 가능한 제품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실 이 샤오미의 무서운 점이 그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랬고요. 뭐 최근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두고 이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지난해 내놨던 벨벳이랑 위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샤오미랑 비교가 되고, 그 사이 이제 샤오미는 뭐 세계 3위까지 이제 올라왔죠. 특히 이제 벨벳이랑 위인 같은 경우 보면은 구성이나 뭐 가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벨벳 나올 때 스냅드래곤 700대 제품이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스냅드래곤 700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LG가 주력해야 되는 시장도 스냅드래곤 7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적절한 가격대에 뭐 무난한 디자인, 무난한 요소들로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LG가 만들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화려하고 뭐 최신 기능들 뭐 이런 복잡한 기능 많이 넣은 제품들이 주목받기도 좋고 입에도 잘 오르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정말 독특한 제품들, 윙 같은 그런 제품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존중하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식의 기술적인 접근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시장이 더 탄탄해지고 재미도 있고 건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제품과 함께 기본이 되는 모델이 좀 탄탄해야지 뭐 비즈니스도 유지가 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사실 슈퍼노멀이라고 하죠. 가장 그냥 무난하면서도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한 부족함 없는 그런 성능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샤오미도 뭐 20만원짜리 제품만 나오진 않습니다. 뭐 50만원 넘는 플래그십 라인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걸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샤오미를 이끌어가는 매출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 20-30만 원대에 찍어내는 제품들이에요. 진짜 많이 찍어내죠. 샤오미 제품 보면은 이 가격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 후반까지 굉장히 제품들이 여럿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 뭐 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이 포코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는 뭐 별도의 카테고리로 아예 이제 브랜딩을 따로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만 원 언저리 제품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기 732G가 들어가니까 게임도 챙겼다라는 그런 인상 주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에 포커싱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성능이나 구성 같은 게 이 가격에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주면 제품 상품성으로는 아주 훌륭한 거죠. 샤오미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샤오미가 손해보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다 실속 챙기고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샤오미가 이 가격에 가능할까, 정말 그냥 어디서 투자받은 돈으로 박아서 정말 마이너스로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가격을 다시 슬금슬금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샤오미는 제품 만들면서 적절한 수익 내고 실속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분기 매출을 보면은 매출만 12조 원대였었고요. 뭐 순이익도 거의 7천억 정도 엄청난 순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매출 구조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콘텐츠 플랫폼 매출이에요. 샤오미를 보면은 그 유틸리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동영상 플레이어라든지 뭐 클리너, 그리고 뭐 앱 처음 설치할 때 뭐 보안 도구들, 이런 것들이 뭐 돌아가고 있을 때 광고로 같이 보여줍니다. 뜬금없죠. 아니, 스마트폰 쓰는 기본 유틸리티에 광고가 붙는다는 거, 전 지금 생각해도 되게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하드웨어를 광고 플랫폼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샤오미가 MIUI라는 OS를 만들고 그 안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데들, 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안에서는 그런 것들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이거 24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그 광고, 그런 플랫폼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00만 원짜리 광고가 붙는다면 설득이 안 되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대 제품은 이거 다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샤오미가 잘 사람들의 인식을 잘 심어 놓은 거죠. 샤오미 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 보면은 지난해 3분기에 33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5,500원대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광고 매출이니까 사실은 그냥 거의 다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게 대단한 비즈니스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 하나의 고리가 딱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샤오미는 애플을 따라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도 치밀하게 봐서 애플과는 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적절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앞으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대 제품들을 아마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하드웨어를 팔지만 하드웨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포코폰 X3 이제 한 3주 정도 쓰고 있는데 정말 즐거운 제품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가격 이상의 가치, 경험 충분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바로 플랫폼이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